어도비 XD를 이제 우리가 여기 얘기를 하려는데 일단 띄워놓고 봅시다. XD를 딱 선택을 하시면 화면에 XD 해가지고 이렇게 스타트업 플랜을 시작합니다. 라고 뭐 이런 화면일 수도 있고 다른 화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수업들을 하셔가지고 뭐 최근 항목에 막 이렇게 밑에 나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기본 화면 구성을 조금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요 얘기를 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도비 XD는 무엇을 위해서 탄생했는가? 제가 지금 드림 파일에 보시면요. 한번 제가 띄워볼게요. 드림 파일에 어도비 XD. 네, 그럼 여기 보면은 샘플 뭐 이렇게 돼 있는 샘플 XD 파일도 있고요. 샘플. 그럼 얘가 샘플 쭉 불러들여서 샘플 아무것도 없지? 샘플 2. 샘플 2였나? 샘플 2. 샘플은 그냥 샘플은 이거 지워도 되겠다. 아무것도 없네. 샘플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샘플은 지워도 돼요. 지워요? 샘플은 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잘못 저장한 거. 샘플 2. 샘플 2는 업데이트 하래요? 안 열려? 2를 업데이트 하래? 업데이트 할 수가 있나? 여기까지는 XD보다 버전이 높대 내가 만든 게? 나는 그럼 이거 버전업을 했나 보다. 버전업을 해야 되겠네. 버전업이 되고 돈 내라고 안 하고 그냥 업 되는 건지 한번 봐. 무슨 뭐 결제 같은 거 안 뜨는지 보세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링크 드릴게요. 뭐? 저 지금 근데 이게 샘플 안 되는데요? 샘플 1은 아예 안 뜨는데 저희가 스타트하는 거죠? 샘플 1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안 보이는데 저도 안 보이고 샘플 2를 띄워보시니까 요게 보이냐고. 이렇게 된 게.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샘플 자, 보인다는 걸 뭐예요? 이렇게 합시다. 버전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지금 업데이트 아직 안 했지? 제 거를 그냥 일단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라는 걸 보시고 그냥 한번 만들어 보면 되고요. 지금은 어떤 사이트에 대한 거를 이렇게 딱 놓고 막 제작을 하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거의 디자인하는 수준으로 시간이 걸려요. 그 툴이 간단하고 쉽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이 약간 튜닝, 이렇게 다루는구나라는 느낌만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볼 테니까 지금 여기서 만들면 요 버전에서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거에서 되는 버전으로 만들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거는 버전 차이가 있어서 또 안 열리다 보시니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툴을 딱 열고 이제 어떤 스테이지를 열고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우리 것도 지금 열어놓고 봤을 때 이렇게 딱 처음에 XD를 처음에 딱 열고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거 좀 닫아놓고 다시 XD를 다시 열게. XD를 구동을 처음에 딱 한다. 네, 그럼 처음에 첫 화면이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얘가 너 뭐 어떤 화면을 설계할래?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 이제 이런 화면들이 보통 나와 있을걸요, 다? 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사이즈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규정된 사이즈, 뭐 아이폰, 뭐 구글 픽셀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웹 화면은 1920, 1080부터 해서 몇 개가 제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크기가 애초에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걸 꼭 지정하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들어가서도 바꿀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번 필드를 한번 열어보려고 1920, 1080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딱 펼쳐진 화면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그냥 요게 바로 화면이에요. 화면. 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설계 도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면요. 딱 3개의 탭 메뉴가 있어요.
요거 개념을 딱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프로토타입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여기서 해요. 이 탭에서. 그리고 디자인을 했어? 그래서 보여주기 액션 같은 걸 하고 싶어. 그건 프로토타입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화면이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리고 공유. 그러면 공유는 자기 계정에 뭐 어도비 계정에 올려서 이렇게 다른 팀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의견도 나눌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주소만 드리면 그 주소에다가 여러분들이 탁 들어오면은 서로 거기다가 막 의견 올리고 뭐 이건 어쩌고 이렇게 서로 뭐 회의처럼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공유의 또 개념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 프로토타입, 공유. 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디자인을 먼저 하는 게 순서겠지. 뭐 화면에 보여야 그 프로토타입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툴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택 툴. 그 다음에 그 밖에는 너무 툴이 없다고 굉장히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도비를 써보신 분들이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에 보면 툴박스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한 20개, 30개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네모 동그라미, 세모 줄하고 펜툴, 뭐 텍스트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아쉽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저희는 정확하게 디자인을 막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툴은 벡터 툴이에요. 벡터 툴. 그래서 여기에 그 그림 여기 디자인 있는 모드에서 딱 보시고 여기 보시면 뭐 사각형 하나 딱 눌러서 그러면 사각형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사각형에 불이 살짝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각형을 그려주는 애예요. 이렇게. 네. 이 사각형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를 또 이 상태에서 계속 얘를 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선택 툴로 언제든지 돌아가려면 얘를 다시 클릭하셔도 되지만 불편하잖아. 그럼 항상 돌아갈 때 여기 V라고 소가로 나오죠. 요게 단축키거든요. 네, 그래서 영문 모드에서 V라고 이렇게 딱 하시면 갑자기 선택 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거 사각형은 R이야. 그럼 R 누르면 사각형 됐다가 V 누르면 그냥 여기에 있는 그 키보드에 문자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돼요. 그러니까 V가 선택 툴. 그래서 V를 바꾸시면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고요. 얘를 편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서리가 둥근 그런 것도요. 여기 직관적으로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기면 동그래지는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크기 변경한다든가 이런 속성들은 옆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얘네들. 그냥 많이 안 써봐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거 아니야? 이게 이거 아니야? 예측을 해서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쉽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갖다 놓으시고 그리시는 거고요. 뭐 원이든지 뭐 원도 한번 그려보고 삼각형도 찍어서 한번 갖다 놔보고 네, 선도 이렇게 선도 있고 그 다음에 펜으로 뭐 펜툴은 이제 뭐 우리가 쓰던 그 펜툴은 저기 툴마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사용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끊어주는 거 안 해도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을 그리다가 뭐 ESC 하면 빠져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펜툴은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툴들 가지고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글씨 같은 거 쓰게 되겠지. 그래서 글씨 쓰는 거는 이렇게 텍스트 해가지고 글씨를 여기다가 막 타이핑을 하면 되겠죠. 하나하나 막 컨트롤 엔터. 그리고 얘를 당기고 싶다. 그럼 Alt 스크롤 하면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당겨서 크게 보면서 작업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얘는 벡터 툴이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안 깨져요. 아무리 당겨도 안 깨져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랑 같은 급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요 툴 만드는 배경이 그 일러스트레이터 팀에서 많이 관여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 모듈 만들 때.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크게 만들었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항상 손바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도비 회사 자체가 그래요. 그래픽을 이렇게 그릴 때 자기 책상에다가 종이 놓고 그리는 것처럼 그런 환경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내가 그렸던 애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너무 크게 확대를 했으면은 컨트롤 0, 컨트롤 1 두 가지가 있어요. 컨트롤 0과 1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컨트롤 0키는 화면에 이 스테이지가 다 보이게 하는 게 컨트롤 0이고요. 컨트롤 1은 실제 크기로 보이게 하는 애가 컨트롤 1번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 0과 1로 화면을 딱 보이게 한 번에 보이게 하거나 실제 크기로 보이게 하고 알트 누르고 스크롤을 당기면은 이렇게 내가 마우스 포인터가 가 있는 데가 당겨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면 훨씬 작업이 용이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씩 작업하시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1920, 1080 이거는 너무 화면 스테이지가 크니까 제가 모바일 타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작업을 하나 해볼 건데 이제 예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은 네, 뭐 이런 애가 나오는 거지. 선생님 파일 사요? 아니 안 열린다 그러니까 그냥 보시라고.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요 여기에 뭐 글자도 얹고 선도 넣고 뭐 여기 뭐 메뉴도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걸 하나씩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하고 이제 메인 페이지랑 서브 페이지를 만든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와 서브를 만들고 메인 서브 이제 여기도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로 돌려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플레이 버튼 같은 게 오른쪽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한번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네, 실제 해볼 때 제가 정확히 여러분하고 해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프로토타이핑 하는 화면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가 네, 저거 재생 버튼 누르는 거 같아요. 네, 재생 버튼 누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뜨고요. 요 서브 페이지도 서브 페이지로 뜨고. 그래서 요거를 서로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연결 부분이 조금 깨진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연결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고 이 페이지에서 저 페이지가 이렇게 연결되게끔 뭐 하는 이런 거부터 해서 여기 안에 마우스 오버시 효과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클릭하면은 돼서 나오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효과를 넣어서 실제 사이트랑 굉장히 거의 비슷해 보이게 만드는 게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사이트를 유저들에게 그 사용자들에게 그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최종 분석을 하는 거죠. 구현 직전에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맞니? 이렇게 보이는 게 맞니? 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걸 프로토타이핑 툴로서 요걸 쓰시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만들고 났더니 코딩을 하기가 싫어진다. 다 만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코딩을 해야 돼. 이걸 만들면 다 된 것 같아 느낌이 사이트 같이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튼 뭐 그런 거랑 잠깐만 인트로 샘플 DT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조금 시간 들여서 만든 애들. 이렇게 프로토타입도 만들면은 여기 설명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아예 다 써가지고 PDF로도 뽑을 수 있어요. 그럼 사이트 개요가 어땠는지 뭐 아무개 개인 포트폴리오 사이트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사이트의 컬러는 이런 컬러들을 사용했으며 글자체는 로보토체 뭐 이런 글씨체를 썼다. 사이트 컨셉은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페르소나 분석까지 했어요. 네, 뭐 이런 것까지 하려면 뭐 여러 날이 걸리지. 뭐 분석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구현한 게 이제 요 사이트고요. 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데스크탑을 띄워서 보면은 또 이렇게 보이고요.
네.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페이지 이동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진짜 사이트처럼 보이잖아. 지금 이거는 코딩을 한 줄도 하지 않은 거야. 그냥 여기 어도비 여기 XD에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예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네. 그래서 탑으로 올라가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이렇게 데스크탑용 하나 만들고 모바일도 만드네. 그럼 모바일용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서 이건 모바일이죠. 모바일 이쪽에 걸려가지고 딱 메뉴 내려오고 이동할 수 있고 이거 눌러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요게 이제 초기에 디스플레이를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닫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구현을 쭉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이것도 일종의 설계 뭐 이런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이제 하니까 뭐 이런 설명도 여기다가 이제 썼는데 실제로 출력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어도비 XD라는 공간 안에다가 뭐 상단 메뉴 이동 시 스와이프로 이동 뭐 가능하며 메뉴 클릭 시도 이동 뭐 이런 설명들을 좀 쓰면서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때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설계자가 하는 거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한번 건드려 보시면 백문이 불여일타 하듯이 이건 불여일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D는요 그 어도비 계정 만들고라고 내가 여기 프로토타입 설명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이거는 자기 공간에다 올려놓고 보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당장 뭐 계정 만들어서 로그인 했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요. 네. 그리고 툴 주요 항목이 아트보드, 레이어, 그리기 툴, 에셋, 프로토타입, 공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린 부분을 이제 열어놓고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닫고요. 다시 지금 이거 한번 열어놓은 거는 그냥 저장 않고 닫을게요. 다시 새로 열고 가볼게요. 그냥 닫았어요. 닫았어. 네, 모바일 모양을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이 모양이 있네. 그냥 아이폰 모양으로 만들어 볼까? 네, 아이폰 12를 꺼내 봤습니다. 네. 아이폰 11을 꺼냈습니다. 자, 요게 말이죠. 지금 꺼낸 요게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아트보드라고 해요. 예술보드, 아트보드. 이 아트보드란 얘기는 원래 어디에 있는 얘기냐면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게 맞아요. 아트보드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 그래서 화면의 단위가 되고요. 디자인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린 애들이 나오고요. 이 화면을 넘어선 애들은 이제 스크롤로 이렇게 올려서 볼 수 있게끔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트보드 크기를 지정해서 변경도 가능하고요. 크기 변경 시 한 화면에 보이는 크기를 뷰포트라는 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이는 뷰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뷰포트 높이가 옆에 보면은 이렇게 아트보드 속성이 옆에 나오거든요. 이 아트보드를 딱 만들어진 애가 찍혀 있거든요. 요거를 선택하고 안 하고 차이 한번 보세요. 찍고 안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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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고 그죠? 찍었을 때가 선택된 거고 찍은 애를 들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요게 일단 아트보드가 손에 잡혀야 되고요. 그리고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다가 메인 페이지 이런 식으로 메인 페이지라고만 그냥 제가 이름을 글씨를 바꿔봤어요. 글씨가 쫙 바뀌죠? 뭐 요런 게 이제 살살 다뤄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게 아트보드구나. 그리고 이제 아트보드를 보시면 아트보드를 또 만들 수 있어? 아트보드 또 만들 수 있어요. 아트보드를 이런 애를 하나 이제 더 만들 수 있는데 물론 Alt 키가 굉장히 그 유명한 키예요. 복제하는 키거든요. Alt를 누르고 당기면은 복제가 돼요. 네, 이 아트보드가.
아트보드 복제. Alt 키를 꼭 누르세요. ALT. Alt 키 플러스 드래그. 드래그라는 건 당겨다 놓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아트보드가 딱 Alt 당겨서 놓으시면 Alt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쉽게 복제가 되니까 같은 크기를 여러 개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쉽게는 Ctrl CV가 있어요. 허무하지? Ctrl CV 하니까 옆에 하고 만들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하고 있는 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따로 배우러 갈 필요도 없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넘버링을 자기가 알아서 해요. 메인 페이지 아까 한번 이름 지어놨더니 -1 이름도 훌륭하게 지어주네. 뭐 이렇게 그리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볼 수도 있고 전체 보면 컨트롤 양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기 전체 보기 CTRL 컨트롤 양 원래 크기 보기 원래 크기는 CTRL 컨트롤 1번이 원래 크기야. 네. 이 단축키 자체는요 어도비의 거의 공통 단축키예요. 포토샵 카도 비슷하고 일러스트레이터 카도 비슷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툴을 좀 다뤄보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다루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툴을 잘 안 다뤄봤다. 나는 이런 그래픽 툴은 처음 본다. 그럼 어려워. 그래픽하고요. 코딩, 프로그래밍하고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분야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뭐 육상 선수가 수영을 잘해요. 수영 선수가 육상을 잘해요. 뭐 이렇게 연관성 없는 애를 갑자기 놓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지. 막 완전히. 네, 스키를 잘 타요. 그럼 그 사람은 달리기 잘하겠네. 이게 다른 얘기잖아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코딩하고 얘는 분야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네. 그리고 자, 뭐 여러 개 만들었는데 지우는 거 어떻게 지워요? 느낌에 찍은 다음에 딜리트하면 지워질 것 같아. 지워져요 진짜. 네. 지워지죠? 잘못 지웠어. 여기다 잔뜩 그렸는데 지워졌어. 컨트롤 Z 하니까 다시 살아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축키들은 그냥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리고요. 뭐 지금 2개까지 만들어봤고 옆에 있는 거 네, 요거 제목 요건 서브 페이지 이래볼까? 서브 페이지 뭐 이렇게 서브 페이지라고 그래서 메인과 서브를 만들어봤어요. 메인과 서브구만. 자, 그래놓고 아무래도 이거는 디자인을 지금 이제 얹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기준선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보통 그리드 디자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요. 그리드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옆에 보면 이제 그 속성창이 오른쪽에 항상 떠요. 뭔가 만들어서 놔도 속성창이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뭘 사각형을 갖다 놔도 오른쪽에 속성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창을 잘 보시면 되는데 속성창 볼까요? 그냥 이렇게 뭐 네이버 뉴스 보듯이 보세요. 이렇게 뭐 이 반복 그리드 이런 게 있네. 되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거. 이거 올리니까 뭐라고 나와요 설명? 이렇게 되는 거래. 이따 해볼게.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뭐 크기 지정되고 위치 지정되고 알았어. 그리고 가로 세로 돌리는 것도 되는구나. 그렇게 접속하고 지나가는 거야. 반응형 크기 조절. 이거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조정될 때 안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 어떤 레이아웃 조정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장치예요. 그리고 스크롤은 세로로 생기게 돼 있구만. 그 다음에 뷰포트 높이 이거예요. 뷰포트 높이가 그거예요. 이 화면을 넘어서는 컨텐츠는 926을 넘어서면은 그 밑에는 이제 스크롤돼서 올라오면 볼 수 있게끔 하겠다고 지정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안 건드셔도 돼요. 지금은요. 그 다음에 뭐 채우기 색깔이 좀 흰색 기본으로 돼 있고요. 여기 누르시면 되게 편하게 이런 거 튀어나와요. 그냥 튀어나오는구만. 넣으면 바꾸겠지. 그리고 이거 그리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위에 거는 다 이렇게 그렇구만 하고 왔는데 그리드 파트에 딱 오면 뭐지? 이런 생각이 최초로 드는 애가 얘거든요. 이건 저거예요. 자, 그리드를 어떤 유형으로 볼 것이냐. 그리드 레이아웃 딱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기준.
즉 사이트를 만들 때 그리드로 디자인하는 거를요.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그리드 레이아웃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드를 놓고 디자인을 하는 건데 이거는 원래 우리 960 그리드 디자인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960) 그리드 시스템 이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웹에서 거의 할아버지격이야. 우리 조상은 누구죠? 단군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웹에서 그리드는 960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명해요. 근데 960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 그리드를 12개 또는 16개로 나눠가지고 이 사이에 이 간격과 이런 걸 일정하게 맞춰가지고 이런 거를 시도를 한 거예요. 웹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근본도 없는 것들 그랬어요. 옛날에 디자이너는 웹 디자이너 하면 근본도 없는 것들 누가 그런 얘기 했을까? 출판업계 출판 디자이너들이 인디자이너들이 그랬어요. 웹 디자이너만 보면 근본도 없는 것들 그랬어요. 왜냐면 막 박스 막 만들고 막 갖다 놓거든. 그러니까 비율도 안 맞고 막 대충 야 이거 200 이거 300 전체 얼마 800 됐어 대충 이렇게 막 코딩하니까 뭐야 뭐 없어 이런 거 틀 없어 막 이러니까 틀 없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인디자인에서 하는 걸 쫙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도 출판물이잖아. 화면에다 출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우리도 그리드 필요해. 그래서 그걸 도입해서 쓴 게 960 그리드고요. 예, 요걸 이제 도입해서 요즘은 이제 960은 너무 작잖아. 옛날에는 1024, 768 시절에는 960이면 거의 화면에 꽉 차는 거였어요. 네, 지금은 이제 1200 그리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때요? 컨텐츠가 딱 그 그리드 안에 딱딱 들어가 있어요. 4개, 4개, 4개 이런 식으로. 네. 뭐 6개, 6개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전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리드로 전부 디자인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리드 시스템은요 웹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디자인 앤 코딩 그 UI UX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드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런 그리드로 디자인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도 코딩할 때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도비 툴에서 그리드를 보여주는 건 뭐다? 네, 그런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드를 놓고 디자인을 많이 하고요. 여기 보면 스타일이 레이아웃 스타일, 정사각형 스타일이 있는데 레이아웃 스타일을 내가 볼 때는 더 많이 놓고 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옆에 있는 폭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에 따라서 요거는 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정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도 약간 스타일 다르게 누를 수도 있지. 이렇게 조정을 좀 할 수가 있어요. 크기는요. 이건 뭐 그냥 디폴트 놔둘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내려가면서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상단 부분, 여기는 배너 부분, 여기는 무슨 부분 이런 거 했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 여기 상단에 가서 보면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이 표시가 나오거든요. 경계선에 가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선을 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단 부분에 어디까지가 상단 부분이다 하라고 이렇게 내려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편집은 중간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치도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조금씩 가는데 만약에 Shift를 누르면 탁탁 떨어지는 수치로 내려가요. Shift를 누르고 당기면. 그래서 뭐 여기를 나는 100으로 하겠다. 그럼 100 Y축으로 100 픽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단위 픽셀이에요. 때려지지? 네. 다시 올리면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100 내려볼게요. 밑으로 300 이렇게. 요거는 100, 요거는 300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고 있으면 옆에 수치가 계속 나와 있어요. 클릭하고 있으면 100, 300. 그리고 옆에서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옆에서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 툴이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되는구나. 이제 그거 일단 보시고요. 적당히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여기 위에서 100, 300, 300 하고 한번 거봤어요. 여기다 선을 이렇게 한번 거봤고요. 방금은 안 기억했어요. 네, 여기 100, 요거 300, 여기까지 300, 밑에도 여기까지 또 내려가지고 300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드를 한번 그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디자인이 이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으면 그 수치를 갖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갖다 놓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리드도 한번 띄워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슬슬 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로고 같은 것도 나오겠고 여기에 뭐도 나오겠고 그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이 복잡한 그림도 그릴 수 있는데요. 그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 햄버거 버튼 같은 거 하나만 제가 여기 사각형으로 뭐 그려볼게요. 사각형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상단 부분에 네, 여기에다가 내가 사각형을 요 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사각형 여기 달라붙을 거야. 적당히 그리세요. 크기를 얼마로 꼭 해야 된다.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냥 그려보는 거야. 얘를 반응을 보는 거야. 얘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어떤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요 검정색 넣을게요. 옆에 보면은 색깔 넣는 거 있죠? 검정색 하나 넣어주세요. 검정색, 채우기색, 검정색, 검정색, 검정색 바뀌었죠? V 하면은 그 선택 툴로 바꾸는 거죠? 색깔이 좋아요? 테두리가 지금 있나요? 네. 테두리 빼세요. 너무 크다. 만들고 나서 너무 크게 만들고 있어. 저요. 너무 커요. 못생겼어. 자기가 봤을 때, 네. 요게 이렇게 3개 생겨도 괜찮을 만큼 크기를 좀 조절하세요. 붓기는 끝에 붙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네. 요거 테두리만 빼주시고요. 요거를 Alt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Alt로 내려서 조금 떨어지게 이렇게 내리다가 보면 여기까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컨트롤 이렇게 Alt로 내렸어요. 네, 그리고 Alt로 또 한번 내려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간격이 일정하다는 표시가 나와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얘가 이렇게 내리다 보면. 그리고 이제 세 개를 선택해가지고 일정 간격 만드는 툴도 옆에 있어요. 어쨌든 쪽으로 내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 이제 로고 놓고 그림 넣는 거랑 반복 그리드 이런 거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원래 파일 딱 만들고 많은 분들이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있죠. 저장. 네, 저장을 우리가 안 했습니다. 저장을 하는데 이제 제가 저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딴 선생님이 이게 참 이런 부분이 좀 개인 저런 게 잊어버리셨겠지. 로그아웃을 안 하셔가지고 다른 선생님께 여기 지금 로그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 거를 내가 라이브러리 위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도움말에 보면은 여러분 도움말 쪽에 한번 가보실래요? 어도비 계정 로그인을 하셨으면요. 여기 로그아웃이라는 애가 뜨고 계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계정이 나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로그인 해놓고 그냥 놔둔 상태예요. 그럼 다음에 엑스들을 띄워도 얘가 기본 저장을 한 상태에서 또 자동으로 연결을 해요. 이렇게. 자기 거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혹시 지금 열어서 보시는 분들 이거 다른 사람 계정 번호가 왜 들어가 있는지. 이거 자체가 없다고? 도움만? 그러니까 지금 로그인을 따로 다 안 하고 들어와서 이게 안 보여요. 네. 이게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기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장할 때도 얘가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다 기본 저장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막 구름 그려져 있고 그러면 이게 라이브러리에 이제 얘가 저장을 한다 이거예요. 이분 거에 내가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얼른 로컬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어요. 이분 불찰이 아니라 내 불찰이 되나 그럼? 로컬 문서로 저장. 여기 보면 저장하기 한번 보세요. 저장하기 보시면은 파일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다는 좀 로컬 문서로 저장했죠? 로컬 문서로 저장하셔야지 로컬에 저장되는 거예요. 로컬 문서로 저장해 볼게요. 계속. 그래서 이름을 우리 그 위치에다 저장할게요. 우리 XD 있는 데다가 저장하세요. 어도비 XD 여기로 오셔서 이름은 XD 파일명은 마이프로토까지만 쓸게요. 마이프로토라고만 쓰겠습니다. 마이프로토. 저장. 마이프로토를 저장한다. 로컬에 저장된 상태. 마이프로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안 된 거는요. 여기 구름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을 했을 때 구름 그림이 없어. 그럼 지금 현재 자기 버전으로 저장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로그아웃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내가 막 이거 누르니까 내 계정 관리 누르면 이분께 이렇게 뜨더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이분 거로 들어가지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거 로그아웃을 딱 다른 분 거다 그러면 로그아웃을 어도비 계정 로그아웃 시켰어. 로그아웃! 로그아웃. 네, 이분께 계속 돼 있었어요.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열어볼게요, 이제. 지금 로그인 안 하고 지금 여셨잖아요. 그죠? 지수 씨도 다 로그인 안 해서 쓰신 거 아니에요? 로그인 돼 있지도 않지. 그거 안 보이지. 보이긴 하는데 어. 로그 마이프로토. 쫙. 뭐해?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물어보지. 이거 하라고 그러지? 닫으면 되잖아. 어? 그럼 이거 그냥 못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들어왔어? 여러분들 그럼 로그인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이거는 로그인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로그인 얘기를 처음에 꺼냈던 거부터. 아 진짜. 아 로그인 안 하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어. 바뀌지 않았어. 저기 뭐야 자기 계정 이거는 무조건 하시려면 자기 계정이 그래서 있어야 돼. 그 로그 혹시 어도비 계정 없으신 분은요 어도비 계정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그냥 자기 거 어도비 계정 하나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세요. 여기 그 XD 자체가 얘네들이 강력하게 로그인하고 엮어놔가지고 로그인. 네, 저도 그냥 됐나 했더니 아니었던 거죠. 얘네들이 바꿀 리가 있어? 어떤 애들인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요. 네, 그래서 여기 로그인. 그래서 자기 어도비 계정 있으신 분은 그거 넣으시고 없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어도비 계정 만드세요. 왜냐면 어도비 계정 없으면 되게 여러모로 계속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냈으면 로그아웃을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실 때 꼭 로그아웃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그 장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정을 저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도비 계정이라고 하도 계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적어놨어. 오 찾았다. 넣어야지.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지메일로 만들었구나. 계속 암호 되겠지? 잘못된 누가 바꾼 거지? 내가 잘못 봤구나. 암호 없이 로그인하고자 하십니까? 어쨌든 암호 계정은 필요한 거야. 건너뛰고 계속
네. 여러분 저기 자기 계정 로그인 하시는 거 지금 꼭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지금 요 만든 거는 바로 그 아트보드라는 거죠. 아트보드.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면은요, 왼쪽 아래,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라이브러리. 요 밑에 보시면 요거는 레이어. 여기도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레이어라는 게 있고요. 네, 이거 이제 필요할 때 열어서 보시면 뭐 여기 만든 애들이 레이어에 이렇게 탁 눌러 보시면 메인 페이지, 서브 페이지에서 여기 메인 페이지, 서브 페이지. 메인에다가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레이어 개념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구성 요소로 들어가요. 오케이.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만든 거 이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세 개. 네, 확대하고 뭐 스페이스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위치 이동. 이건 기본적인 얘기긴 한데. 네. 수학 때는 Alt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써놓는 거예요. 네. 그냥 업데이트 그때그때 할 테니까요. 이왕 툴 다루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많이 쓰는 것들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전에 이렇게 세 개 만들었죠.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요. 선택. 이렇게 찍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찍어서 다중 선택하려면 Shift를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중 선택에 대한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중 선택. 5번, 6번. 다중 선택. 여러 개 선택하는. 다중 선택은 이렇게 한다. 다중 선택은 Shift를 누르고 클릭이에요. Shift 플러스 그 요소들, 아이템, 요소 클릭. 요소를 클릭하면은, 그러니까 한번 클릭했다고 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다른 방법은 드래그 영역으로 선택. 근데 드래그 이렇게 영역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고개 걸리기만 하면은 선택이 돼요. 일부만 걸려도 선택됩니다. 일부만 걸려도 선택된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드래그 걸리죠. 일부만 걸려도 선택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내가 이거 이렇게 복제할 때 Alt로 드래그 해가지고 복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간격을 얘가 이렇게 복제하다 보면 사이 간격이 얼마인지 여기 미리 표시를 하거든요. 이게 스마트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이렇게 스마트.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일단 잡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간격이 이렇게 흐트러졌다. 그러면 요 세 개를 잡고 옆으로 가시면은요. 바로 옆에 보시면 이런 애가 있어요. 여기. 윗줄 맞춤, 중간줄 맞춤, 아랫줄 맞춤, 사이 간격 맞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여러 개 잡고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 간격 일정하게, 세로 배치 일정하게, 아이고. 간격 일정하게. 좀 전에 간격 일정하게 됐나? 여러 개가 잡혔나 보다. 예. 간격 일정. 얘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 예. 예. 선생님 가운데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아, 복제가 됐나 보다. 아, 복제가 됐구나. 잠깐만. 그치, 이거 하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흐트러 놨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린 것들을 막 흐트러 놨어요.
이렇게 했을지라도 얘를 이렇게 잡고 이 잡은 애를 갖다가 한쪽 라인을 맞춰라, 사이관계 일정하게 해라, 이런 거 누르시면은요 전부 말을 들어요. 이렇게. 네. 그거 한번 일부러 흐트러 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일부러 흐트러 놓고 3개 잡고 옆에 보시면은 있어요. 여기 버튼이 상단에 있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일정 간격 이렇게 할 수 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얘는 같이 한 번에 따로 그렸지만 하나잖아. 이런 걸 그룹핑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기본 그룹핑은 컨트롤 G 하시면 돼요. 그룹이라는 게 오른쪽 버튼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룹 잡기 만들고 그룹 잡기 컨트롤 G. 그러면 얘는 얘를 클릭해도 누굴 클릭해도 한 번에 선택이 돼요. 이렇게 딱 잡아 놓으셨으면 컨트롤 G로 그룹핑을 꼭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그룹핑입니다. 그게. 그룹핑 7번 그룹 컨트롤 G 하시면 된다. 그룹. 그럼 언그룹도 있겠지. 그 오른쪽 버튼에서 Shift가 같이 누르지만 보통 언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안 쓸게요. 여기 보시면 그룹하고 오른쪽 버튼 하면 보통 이렇게 나와요. 단축키도 옆에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일부러 막 외우려고 그렇게 애를 안 써도 이렇게 쓰다가 자주 쓰는 건 옆에 나오는 단축키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쓰게 돼요. 또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했죠? 네, 이렇게. 그래서 딱, 이거 하나 만들었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가운데다가 로고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을까요? 글씨로 된 로고를 한번 갖다 놔볼까요? 네, 여기 뭐, 아이템 같은 거 뭐 파는 회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한번 써볼까요? 텍스트? 네, 텍스트. 텍스트 한번 딱 찍어. 아마 여기 기본체가 S 뭐로 돼 있어요? 석의 뭐야? 뭐로 읽어야 돼? 석인가? UI 뭐 이런 글씨잖아요. 여기다가 my item이라고 글씨 한번 써볼까?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쓰고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컨트롤 엔터 키를 치시면요 글자 쓰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 다시 찍으면은 다시 이제 쓰는 걸로 다시 바뀌고 컨트롤 엔터. 네, 그리고 이 툴이 선택되어 있을 때 V를 눌러주시면 다시 이동 툴로 바뀌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늘려주실 수가 있죠. 이렇게 당기시면 가로 세로가 이렇게 눌러지죠. 채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다 놓고요. 채가 너무 재미가 없어. 그죠? 채를 바꿔봅니다. 채. 글씨 채는요. 이렇게 바꾸시면 좋아요. 여기 여러 채들이 있는데 어떤 채가 어울리는지 잘 모르잖아요. 옆에 보면 텍스트 글씨체가 여기 나와요. 글씨 크기는 내가 이렇게 잡아 늘려가지고 늘어난 거예요. 자, 딱 찍고요. 여기 선택돼 있죠. 방향키를 이동시키시면요. 글씨체가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씨체가 이렇게 딱 찍은 다음에 다른 글씨체로 바뀌는 걸 보세요. 자기가 여기다 쓸만한 채를 이런 채로 할래. 많이 고르지 말고 좀 넘어가다 보니까 뭐 스텐실이라는 채가 있네요. 뭐 이런 채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적당히 크기는 아래에 있는 요걸 가지고 조절해 주실 수가 있어요. 조절 가능함. 네,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그래서 전체 화면을 보면서 딱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두 칸 안에 들어가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미지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지. 자, 이 재밌는 이미지. 여기 저기 메뉴도 이렇게 밑에 이렇게 쭈루룩 글자가 좀 나오게 한번 저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저희가요 텍스트에 메뉴라는 텍스트가 있거든요. 메뉴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메뉴 텍스트 한번 열어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서 뭐 어떤 그 정보를 받잖아요. 그럼 이런 텍스트 이런 데다 넣어놓고 보통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좀 바꿔볼게요. 글자를. 여기 메뉴 txt라는 거 제가 드린 폴더 안에 보면 메뉴 txt가 있어요. 그죠? 있죠? 네, 이걸 가지고 보통 회사에서 이제 받았다 치는 거지. from and women kids.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 네. home, man, women, kid. 이렇게 엔터를 쳐서 이렇게 엔터를 치세요. 이런 메뉴 정보를 갖다 놨어. 그럼 이제 정보가 다 있는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프로토타이핑을 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자, 여기다가 메뉴를 또 갖다 놓게 물론 얘도 있지만 예, 밑에다가 메뉴성에 있는 글자를 여기다가 갖다 놔 볼게요. 글자 텍스트를요 이렇게 놓고 아무 글자 하나 넣으시고요. 아무 글자 만들었어요. 그냥 아무 글자 하나만 넣었어요. A 넣었어요. 저는요. A 하나 넣었고요. 글씨체는 여기 메뉴가 될 만한 글씨체로 조금 바꿔줄게요. 자세히 고르지 말라니까. 자세히 고르고 있어. 아, 진짜 이러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지, 그냥. 네. 그래서 대충 고르세요. 이거. 오케이. 이거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채. 자, 그래놓고요. 이걸 해보려고 그래. 뭐 그냥 글씨 써가지고 뭐 옆에 이 글씨 쓰고 복사하고 줄 맞추고 이러면 되는데 얘네가 툴에서 편리한 걸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옆에 이 속성 얘가 찍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속성에 가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반복 그리드라는 애가 있어요. 반복 그리드. 반복 그리드 보니까 이렇게 늘리면 반복돼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메뉴가 보세요. 반복 그리드 누를게요. 그럼 얘가 바뀌어요. 이쪽이. 내가 A라고 쓴 애가 바뀌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얘를 둘, 셋, 넷. 나오죠? 반복 그리드. 밑으로 내리면 아래쪽으로도 반복 그리드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요 사이 간격 같은 것들은 내가 이렇게 중간 지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당기면은 조정할 수 있어요. 동시에 조정이 돼요. 이 사이 영역 있죠? 사이 영역은 내가 이렇게 스크롤,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메뉴를 옆으로 가게 할 거고요. 밑에 줄은 이제 보려고 내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태? 이거 많이 써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드, 반복 그리드를 만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회사에서 받아놓은 자료 아까 보여드렸죠? 그 파일을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담궈 보세요. 그냥 이 파일 자체를. 근데 파일은 엔터 쳐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얘를 메뉴를 드래그해서 여기에다가 반복 그리드에다가 담궈 보겠습니다. 선택된 거 맞지? 드래그 간다.
여러분 드래그 안 돼? 잠깐만요. 다시 써봐야지. A 반복 그리드. 드롭이 안 되네. 돼야 되는데? 더블 클릭해야 되나? 아닌데? 붙잡고 있어서 그런가? 잠깐만. 붙잡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다 옮길게. 지금 내가 툴을 열어놨거든. 에헤, 들어갈 모습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게 제대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드래그해서 드롭하면 탁 들어가야지 맞거든? 안 들어가지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반복 그리드. 그렇지? 요거 사진도 안 되나? 잠깐만요. 딴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 반복 그리드를 할 때 이제 사진 같은 것들도 반복 그리드가 되거든요. 사각형 한번 갖다 놔보세요. 사각형 하나 딱 갖다 놔보세요. 사각형. 옆에 있는 사각형 갖다 놔보세요. 지금 이름이 원래 그 파일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사각형 갖다 놨죠. 그 다음에 제 파일에서 드래그 자체가 안 되는 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거. 여기 보면은 인트로 쪽에 보면은 그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미지스 폴더 밑에 인트로라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인트로. 보이시죠? 네, 여기에 있는 인트로 그림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서 이거 드래그 자체가 문제가 있네. 이게 원래 다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안 들어오네. 그럼 한번 닫았다 여러분.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 되는데 어. 글자를 잠깐만요. 저장하고 좀 닫았다 다시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해. 얘를 열고 있어서 그런가 봐. 얘를 지금 내가 같이 열고 있거든. 내가 이걸 붙잡고 있어서 그런가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내가 붙잡고 있거든. 잠깐만요. 요거 붙잡고 있는 거를 좀 빼고 다시 열어볼게요. 이 툴은 좀 닫을게요. 좀 코딩하는 거 아니니까 닫아놔도 되죠.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XD. 아, 이걸 왜요? 습관이야. XD를 안 열어. 내 VS 코드를 너무 사랑하나 봐. 그래서 내가 어떤 말 다시 할게요. 자, 이젠 돼야 돼요. 안 되기만 해봐, 내가 진짜. 내가 XD 쓰나 봐라, 이제. 반복 그리드. 몇 번을 반복시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반복 그리드인가? 자. 아씨, 안 되잖아. 왜 이러지?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디자인 모드에서 맞는데? 디자인 모드 들어간 거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 드래그 앤 드롭이 돼야 되거든요? 된다고? 안 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되는데 된다. 일단 되는 거잖아. 들어가잖아. 보고 싶어요. 무슨 어쩌면 돼? 지지 돼요? 명희 씨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 아이씨,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도대체 나도 안 되잖아. 그럼 되는 사람 두 사람이라고? 동인 씨랑? 저는 보여주는 이게 얘만 드래그 되고 안 되는가 문제가 아니라요. 왜 그러지? 이게 1P인가? 왜 그러지? 그래서 그런가?
이 상태에서 원래 드래그 해가지고 쓰시면 여기에 반복 그리드가 다 적용이 되는 건 원래 맞거든요. 편리하게 쓰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에헤이. 그냥 드래그도 안 되잖아. 내가 그냥 드래그를 아까 해본 거거든. 이 사각형에 원래 드래그 해가지고 얘를 담그시면 사진이 원래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에 이렇게 뭐 아무 사진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롭하시면 이 안에 사진이 이 사이즈에 맞게 탁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게 조금 이상하네요. 잠깐 점검 좀 할게요. 이거를요 업데이트 보면은 치고 시작해야 되지. XD 열기 7일 전에 업데이트가 됐대요. 업데이트 이미 된 건데? 근데 반복 그리드에서 집어넣기가 안 되면 드래그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한데? 네, 그러니까 이거 끌어다 놓는데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